대한민국이 항모보유국이라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얼마 전 마덱스 2023에서 한국형 항공모함 통칭 CVX는 기존의 경항모에서 중형으로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하명이 공개된 것입니다. 항공모함은 그 나라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무기체계로 일컬어지지만 태국처럼 이스나마나한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도 있습니다. 스페인도 항공모함을 보유하다가 지금은 퇴역시킨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보유했을 때도 16,700톤의 경항모이다 보니 효과적인 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항모에서 중형항모로 변경된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은 많은 전문가와 군사 매니아들 사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중형항모로 건조가 될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그 모형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경항모에서 중형항모로 바뀐 만큼 달라진 부분이 많아져 관심과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지금까지 보기 힘들었던 혁신적인 개념에 들어온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이번 마덱스 23에서는 방산 분야 경쟁자인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맞대결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한국의 해양방산 분야에서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팽팽한 경쟁을 펼쳐왔었습니다. 잠수함 기술에 있어서는 대우조선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수상함 건조에 있어서는 현대중공업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과거 대우조선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현대중공업에서 대우조선을 인수하여 국내 최대의 해양방산업체로 거듭나려 했었지만 독과점을 우려한 이유에서 결합을 불허하며 대우조선은 결국 하나그룹의 손에 들어가 하나오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의 강력한 방산 역량을 등에 업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오션과 아쉽게 기회를 놓친 현대중공업의 첫 대결이 이번 마덱스 23에서 펼쳐졌던 것이죠. 우선 현대중공업 측이 내세운 새로운 항모의 영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항모 설계를 버리고 과연 어떤 모습의 중형항모로 설계를 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띈 변화는 갑판입니다. 기존의 현대중공업이 제안한 경항모의 영상에서는 이착륙 방식으로 스토블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스토블은 단거리함 및 수직 착함을 말하는 것으로 함수에 설치한 스키점프대로 이함 시의 활주거리를 줄이고 전투기 자체의 수직이 착륙 기능으로 착함을 시키겠다는 개념입니다. 주요 쟁점은 스키점프대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점인데 많은 현용 항모들이 채용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캐터펄트를 이용한 사출 방식에 비해서 이함 중량의 제한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사실상 캐터펄트를 이용하는 방식이 스키점프대보다 더 우월한 셈이지만 내로라 하는 나라들조차 자국의 항모에 캐터펄트를 달지 못하는 것은 완전 무장한 전투기 정도의 중량을 하늘로 쏘아보낼 정도의 엄청난 출력을 요구하는 데다 기술적 난이도도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사진을 보면 스키점프대가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갑판의 활주로가 앞방향으로 쭉 뻗지 않고 사선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를 앵글드 덱이라고 부르는데 항모 갑판의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시켜 이함과 착함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점은 현대중공업의 두 번째 제안은 이착함 방식을 바꿔서 미국 항공모함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캐토바로 선회했다는 것입니다. 캐토바는 캐터펄트 사출 및 강제 착함의 이니셜로 이함 시에는 캐터펄트의 보조를 받고 착함 시에는 어레스팅 와이어를 사용한다는 뜻인데요. 함재기 후보가 기존의 F-35B에서 KF-21N으로 변경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캐터펄트 사용을 위한 출력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므로 체급 역시 7만 톤급 중항모로 확대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변경사항은 함재기가 있었는데요. 항모 모형의 갑판 위에 주기되어 있는 형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주력 함재기인 전투기의 경우 더 이상 수직 착함을 고집할 이유가 없으므로 KF-21N 혹은 F-35C밖에는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F-35C는 수출된 사례가 없다 보니 높은 확률로 함재기는 KF-21N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공중조기 경보기 영역은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의 함재기를 탑재한다 하더라도 정작 공중조기 경보기를 탑재할 수 없다면 말짱도루묵인데요. 함재기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공중조기 경보기의 지원이 없으면 적진 한복판에서 눈을 감고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CVX가 아직 스키점프대 방식의 경항모로 추진되었을 때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공중조기 경보기를 운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한국형 항공모함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스키 점프대 방식의 항공모함도 조기경보 헬기를 운용할 수 있긴 하지만 정식 공중조기경보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나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모함이 정말 움직이는 공군기지가 되려면 공중조기경보기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 도입할 수 있는 함상형 공중조기경보기가 E2 시리즈뿐입니다. 전투기를 함재기로 개량하는 것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데 전폭만 30에서 40m에 육박하는 공중조기경보기를 함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크기로 축소하는 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 1964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E2 시리즈를 아직까지 고치고 개량하며 현역으로 굴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수요도 제한적이라 생산성이 낮다는 걸 고려하면 결국 대한민국도 함상 공중조기경보기로 E2D를 수입해서 운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CVX 입찰업체 중 한 곳인 하나오션에서는 새로운 항공모함 모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드론모함 모델을 최초로 공개하여 한국형 항모가 받아야 할 관심을 모두 빼앗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오션에서 미래전에 새로운 전력으로 공개한 무인지휘함 일명 고스트 커맨더는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의 일환으로 해상에서 작전을 펼칠 KF-21과 편대를 이룰 로열 윙맨들을 운용하기 위한 무인기 전용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령지휘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오리-X, 쿠스-LW와 같은 스텔스 무인기를 함재기로 운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자면 항공모함에 드론을 탑재했다는 것뿐인 것 같지만 이 새로운 항공모함의 진가는 오로지 드론만을 운용하기 위해 기존의 틀을 부숴버린 설계에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드론모함은 배수량이 최소 4만 톤은 넘어가는 일반적인 항공모함들과 달리 6,000톤급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무인기만을 운용한다 하더라도 항공모함에서 이게 가능한 체급인가 싶습니다. 하나오션이 이처럼 획기적으로 배수량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동선 설계 덕분입니다. 다동선이란 여러 개의 선체를 묶어놓고 상부에 커다란 갑판을 올린 형태의 배를 의미합니다. 선체의 개수에 따라 쌍동선, 삼동선 등으로 분류되고 하나오션의 드론모함은 3개의 선체 위에 갑판을 올린 삼동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동선 설계의 장점은 물에 잠기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적게 받아 항속이 매우 빠르고 파도가 높은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수량에 비해 넓은 갑판을 확보할 수 있어 들어온 항로와 같이 배수량보다 넓은 갑판이 필요한 선박에 매우 적합한 설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새로운 선박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곳은 바로 해군이었는데요. 하나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의 건조기술력을 통해 쌍동선형 항공모함의 가능성을 과거에 이미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과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쌍동선 항공모함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후 제시된 한국형 항공모함 모델에는 다동선 설계가 적용된 것이 없어 연구로만 끝났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이번 마덱스 23에서 무인기용 항공모함의 설계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선박 건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군함의 다동선 설계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인 선박보다 훨씬 뛰어난 기동성이 다동선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국 해군의 신형 연안 전투함인 인디펜던스급이 3동선으로 설계되어 3,000톤급 전함이 최대 45노트의 속력으로 고속 기동이 가능하며 최근 전력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스피어헤드급 원정고속 수송함 역시 쌍동선으로 제작되어 최대 43노트로 고속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나오션에서 드론모함의 설계로 다동선을 제한한 것도 차후 수주받을 우리 해군의 신형군함에도 다동선 설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동선 설계와 함께 고스트 커맨더함의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2층 갑판 설계인데요. 높이가 다른 2층 갑판으로 이루어진 드론모함은 1층은 무인기 출격용으로 2층은 무인기 착륙용으로 운용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착륙할 주로를 분리하고 무인기의 이착륙 간격을 줄임으로써 소티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층 갑판의 아래 공간은 무인기용 경납고로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설계를 가지고 있죠. 하나오션의 드론 지휘함은 처음엔 하나오션의 건조 기술력으로 이런 설계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컨셉 모형으로만 느껴졌었지만 설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국 해군이 드론모함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고심하는 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이 새로운 드론모함이 정말로 건조된다면 무인기만을 운용하기 위해 건조된 항공모함이 될 텐데요. 사실 드론 항모는 튀르키예가 먼저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의 드론모함과 하나오션의 드론모함은 개념 설계나 탑재되는 드론에서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의 드론모함에는 바이락타르의 함재형 모델인 TB3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 크레즐마 등 무인기가 배치되어 운용될 예정인데요. 튀르키의 드론모함은 보여주기용 행사함이면 몰라도 제대로 된 해군 전력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전과를 올린 튀르키의 바이락타르 드론은 다른 드론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덕분에 선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렴한 만큼 성능은 떨어져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군에 의해 격추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방산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추월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의 드론 항모라는 타이틀은 튀르키예에 빼앗겼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신적인 드론 항모는 대한민국이 완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